셀트리온 합병 후 주식 소각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 유입 언제쯤?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4.4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0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낙폭이 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대 연봉으로서 몸통의 크기가 커진 모습입니다. 19만원대를 지키지 못하고 되밀리는 모습,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380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39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제약도 셀트리온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셀트리온은 200만 주대의 주식 소각이 있었습니다만 금요일날 추가 상장한 주식이 워낙 많다. 이에 따라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주가는 희석이 된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빠진다. 이런 논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조정을 이용을 해서 싸게 사는 거죠. 저가 매수에 기회로 활용하는 외국인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또한 주식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서도 바뀐 상황. 그렇다면 패시브 펀드들은 언제쯤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30만 주대의 주식 소각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2억 1798만 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주식수가 2억 1798만 주가 되면서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41조, 순위로선 5위권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요.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기아 이런 순서로 큰 차이는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30조 미만에서 40조 이상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들의 비중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유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MSCI 코리아 쪽에서 3천억, 코스피 200 쪽에서 3천억 해서 약 6천억 플러스 알파를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추정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은 있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규모, 그리고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온다는 측면이고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 쪽에서는 또 매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MS 코리아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면요. 이 자료는 MSCI 한국 지수의 작년 12월 29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월 말의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MSCI 코리아 지수에는 총 102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이 102개 종목으로서 우리나라 주식의 85%를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개념으로서 순위가 정해져 있죠. 탑 10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삼성전기입니다,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 5위권에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뭔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순서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 것은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3위에 들어와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4위권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와 MSCI 코리아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가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 다 똑같이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곱하냐면 주식 수를 곱하는 것이죠. 시가총액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 수를 발행한 전체 주식 수를 곱합니다. 그런데 MSCI 코리아 지수는요, 발행한 전체 주식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 주식 수만을 곱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숫자만을 따져가지고 곱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유통 주식수가 작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반면에 삼성전기는 발행 주식수 가운데서 유통 주식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통 주식수가 많을수록 MSCI 코리아 지수에서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요,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의 유통 주식수와 합병 이후의 셀트리온의 유통 주식수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MSCI 코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유통주식수의 개념과 이 자료에 나오는 유통주식수의 개념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합병 이전보다는 합병 이후에 발행주식수와 더불어서 유통주식수도 늘어났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작년 12월 29일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이번 1월 12일 날 합병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합병 이전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펀드 가운데서 패시브 펀드들은 MSCI 코리아 지수에서 셀트리온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이를 추종해서 패시브 펀드들도 셀트리온의 비중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MSCI 코리아 지수에서 셀트리온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유입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들의 95%가 MSCI 지수를 추종을 따라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합병에 따른 추가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수가 달라졌잖아요. 유통 주식수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 때나 변경시키느냐? 그게 아니죠. 1년에 4차례 변경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2월 달에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2월 중순에 발표를 하고 2월 말에 확정을 해서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패시브 펀드들은 아마 3월 들어서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 셀트리온의 비중 변화를 보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각 펀드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00%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또한 국부펀드라든가 특수한 펀드들은요, MSCI 지수를 따르지 않아요. 또한 액티브 펀드들도 MSCI 지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쪽에서는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또한 작년 연말에도 들어왔거나 1월 중에라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주가가 빠지는데요.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조정은 인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JP모간 컨퍼런스가 끝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주주연대 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숫자적으로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회사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 이상이며 에비타는 1조 7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030년 매출액은 12조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M&A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도 기사에 잘못 나온 것이요. 지분 투자만 하고 인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경영권 확보 차원의 M&A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단 이 경우에 100% 흡수 합병하는 M&A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기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과 관련해서 회사 쪽에서 분명히 한 것은 나스닥 상장일을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홀딩스 상장 이후에 확보된 현금으로 셀트리온 지분 추가 확보로서 셀트리온 주주 가치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에서 분명하게 주주연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주주연대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3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전에라도 패시브 펀드 쪽이 아닌 액티브 펀드라든가 국부 펀드라든가 다른 쪽의 외국인들의 유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실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는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며, 특히 1월, 2월, 3월 1분기에는요. 신펜트라가 미국에서 PBM 등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장에서도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합병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 펜트라가 매출액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 한국투자증권에서 합병 이후 셀트리온의 24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만족할 수 없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가격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도 바뀔 가능성이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요, 매출 원가율은 빠르게 또한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합병에 따른 자산 상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또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24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출액이 얼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것이죠. 실적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병 이후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장되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오늘 외국인들이 380억을 사면서 지분율이 또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싸게 사는 외국인들도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약도 셀트리온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요. 제약은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을 했듯이 1월에는 월 초에 오른 이후에 음봉으로 대밀렸다가 월말에 가서 만회를 하면서 음봉의 몸통이 작아지거나 작은 양봉의 모습으로 나와준다면 월봉상 3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의 형태로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규모가 얼만큼 될지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3월 1일 이후부터는 패시브 쪽의 자금들의 유입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은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